자, 빌딩 시스템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건축 설계 도면 작성에서의 건축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부분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통합 설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통합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IPD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합 설계 프로세스 우리가 보통 IPD라고 부르는데 그 IPD라고 하는 개념에서 기존의 2D 설계 방식,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설계 방식과 이제 앞으로 이제 세대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3차원 설계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죠. 그 3차원 설계 방식으로 변하면서 특히 BIM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과정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2D 방식에서 3차원 설계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변경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통합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BIM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그 디지털 건축 3 수업에서 레빗을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BIM에 대한 설명, 이론 수업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BIM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이제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 그 BIM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한 반 정도는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못 듣고 지금 올라온 학생이다 보니까 그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이제 한 주 정도는 좀 길고 이제 한 주 안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분량인데 우리가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분량이 한 1시간 정도로 줄여가지고 30분 30분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PPT를 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계 협업과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설계 협업 프로세스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왜 3차원 설계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작업 형태를 우리가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이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형태의 프로세스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PD라고 하는 거예요. IPD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 설계 프로젝트에서의 협업이라고 하면 건축주를 포함해서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인테리어 뭐 굉장히 많아요. 더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모여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설계에서 해결한다던가 구조에서 해결한다던가 설비에서 해결한다던가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작동하는 게 이제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서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문제들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만들어진 게 IPD고 이 IPD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협업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체를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설계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엔지니어 이렇게 3가지의 주체를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에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기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갈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에서 무언가 이렇게 담당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실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하는 건축가와 이제 발주자가 만나서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 대충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만들 거다. 몇 층, 지하로 몇 층, 지상으로 몇 층, 그 다음에 연면적은 얼마, 건폐율은 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잡는 단계다.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잡히는 단계고요. 계획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닝, 그 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공간에 대한 도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구조 문제, 설비 문제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지하를 개발한다 그러면 더더욱 토목이랑 이런 데의 의견들이 중요합니다. 시공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획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엔지니어링 파트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때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스템별로 필요로 하는 이제 숙련도도 다르고 공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 비용도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하는 단계까지가 계획 설계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계획 설계가 지나고 기본 설계로 넘어가면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돼요. 디테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점점 디테일이 점점 추가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나오냐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구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계획 설계 때는 뭐 대충 뭐 이런 구조를 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기본 설계에는 실제로 구조를 계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도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주요 시스템 결정된 거를 가지고 성능이, 내가 요구하는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서 설계에 반영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는 어디까지나 약간의 계획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실시 설계로 가게 되면 이제 시공 문제가 들어와요. 시공. 계획상엔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구조였는데 시공을 하려고 진짜로 이제 봤더니 실시 설계를 그리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와요. 시공업자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라든지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이나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또 설계를 또 수정을 해줘야 되고 어떤 공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설계 도면상에 포함시켜주는 과정을 쭉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내역서를 만든다, 시방서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 설계 도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시 설계에는 시공자 건설사의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형태로 바뀐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현상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지어진 건물 보면 현상 설계 때 계획이랑 다른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다른. 그런 대표적인 이유들이 계획상에서의 우리가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파트와 협업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것들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공기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변경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비용적인 측면들이 제일 크겠죠. 그럼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건축 자재도 바뀌거나 아니면 좀 비정형 형태로 만들었던 게 정형 형태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반듯반듯한 형태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다르다. 특히 협업을 하는 주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누가 주된 그 의견을 제시한지가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설계하는 건축가와 발주자가 협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보면 발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축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고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늘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의 범위가 이제 불명확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이제 발주자가 추가로 이런 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듯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설계자가 할 업무가 아닌 경우 또는 지금 설계 단계에서 할 업무가 아닌 경우인데도 이제 컨설팅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뭐 부동산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 그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 임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래 건축가가 할 업무가 아니지만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업무 범위가 뭐 좀 약간 두루뭉술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도면이나 3D 이런 걸 이용해서 주고받잖아, 정보를. 그죠? 근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발주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특히 뭐 전문 용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자와 엔지니어링 협업할 때는 설계 정보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 도면을 그려주면 그 도면만 가지고 이제 찰떡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구조 지식이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한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작업한 구조 도면을 내가 그대로 하나도 수정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쓸 수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사실 좀 어렵죠. 내가 그린 도면이랑 딱 맞춰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줬는지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이제 관리해주는 데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쏟게 돼요. 특히 2D에서는 도면이 조금만 이제 틀려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서로 이제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렵다. 2D만 가지고 구조 쪽이나 뭐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건축 도면만 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저쪽에서 준 구조 도면이랑 뭐 엔지니어링 도면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내가 그린 건축 도면이랑 구조 도면을 같이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설비 도면이랑 같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어렵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가 작으면 괜찮은데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제일 문제인 거지. 그죠?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게 들어가요. 그죠? 건축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증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건축물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고려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도 고려할 게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업무들이 많은데 건물도 막 커지고 시설도 막 복합 건물로 짓고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협업 좀 해보자. 라고 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설계 관리를 위한 부분별 이제 협업 리뷰 리포트를 좀 확인해 보면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사전 준비, 자료 조사, 사업성 검토, 계약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는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고, 계획 설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계 설비 부분에서는 뭐 요구사항을 당연히 파악하고요. 설계 지침서를 또 검토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부하와 관련된 것들이죠.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계 설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설계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본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결정이 됐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정확한, 아까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했다 그러면 기본 설계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수치가 이제 나와야 돼요. 얼마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는 예산이랑도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얼마, 그 다음에 뭐 공사 시간, 공사 기간은 며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기본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시스템을 적용한 도면이 나와야 돼요.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구조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기계 설비 도면, 전기 설비 도면, 토목 도면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실시 설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스템이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 도면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결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테일들을 찾아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전기 설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서야 이런 계획들이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죠, 단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은 뭐냐라고 우리가 하면 과다 생산, 대기 및 지연, 부적절한 정보 교류, 부적절한 프로세스, 불필요한 재고, 재설계, 결합, 이거 재설계가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 근데 그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건축주랑 건축가 사이에서의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죠. 계획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2단계에서는 똑같이 앞에 기획이랑 똑같이 건축주랑 그 다음에 건축가 사이의 의견 조율상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약간의 시스템 변경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구사항들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죠.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단계에서는 뭐 구두로 뭐 대충 스케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갔다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는 건축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도면을 보고 발주자가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면이 어떻게 변경되고 그려지냐에 따라서 또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확인 검토하는 단계들이 지연이 된다거나 자꾸 변경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기본 설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발주자의 다양한 대안 요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거랑 공기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공법을 사용하거나 어떤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돈은 얼마, 공기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개의 대안들을 요구해요. 재료도 우리가 기존에는 형태 잡는 단계로 색깔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 때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수입하거나 뭐 국내에서 반입하거나 이랬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특히 큰 게 자재별로의 가격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이 자재별로 대안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재별로 또 디테일은 또 다 다르죠. 공법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주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공기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중에는 어디서 터지냐면 이제 결함 문제 또는 재설계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좀 피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요구 조건을 다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뭐 이런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이런 구조는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 기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설계가 또 변경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좋냐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프로세스, 앞에 설명했던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하는 걸 한 번 더 살펴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각 단계별로 어떻든 간에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2D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관성 없는 유사 작업을 너무 여러 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비용과 시간을. 그 다음에 변경 요청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설비가 바뀐다던가 뭐 구조가 변경된다던가 뭐 예산상의 문제로 재료가 바뀐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원위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서로 2D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설계 오류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디테일의 문제도 생기고 공사를 할 때 비용 증가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하나씩은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게 BIM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앞서 설명한 2D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D라고 하는 개념이 2D 설계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통해서 IPD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IPD라고 하는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3차원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IM의 정의는 뭐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동일하다 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IPD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IPD라고 하는 개념에 플러스 3차원으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3차원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 각각의 설계 정보들을 입력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도면을 일단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기본 설계 단계 이상, 실시 설계 단계 수준까지도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시스템들, 엔지니어링 파트의 시스템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면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런데 BIM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설계 자체를 BIM으로 3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3차원상에서 협업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 단계의 디자인에 불구하고 거의 기본 설계 단계의 정보들이 입력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 단계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설계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확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설계 단계까지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기본 설계 단계 이후로 갈수록 설계 변경도 거의 없고 설계상의 문제점도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까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시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면 계획 설계 단계 요 때까지는 설계 변경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도 설계를 바꾸기도 쉽고 비용 증가도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일반적인 설계 방식에서는 실시 설계 단계 이후로 진행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설계 변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니까 이 변경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BIM으로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앞 단계에서 땡겨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버리니까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업무량이 좀 증가가 많이 되는 반면에 설계 변경도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 뒤로 갈수록 실시 설계 단계 저 뒷단계로 갈수록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좀 수월해진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BIM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회색 점점점 되어 있는 이 점선을 보게 되면 파선,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BIM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획 단계, 기본 설계 단계까지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로드가 걸려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예전은 이 뒤에서 고려했던 일들을 앞에서 다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할 일이 없어요. 쭉 업무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업무량이 여기에서 생기는 피크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뒤에 생기는 거에 반의 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다. 그런데 건축가의 입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앞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항목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건축가한테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뒤에 BIM의 활용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은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BIM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